기장군 철마면에 거주하는 고령인 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보건지소에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고 있지만 의정 갈등 속에 마을에 있던 유일한 의사인 공중보건의가 차출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를 두고 지역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운대가 추가 지정이 가능할지 짚어봅니다. 낙하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한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기장군 철마면은 대도시 부산에 있지만 병원과 약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인 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속에 마을에 있던 유일한 의사인 공중보건의가 차출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보건지소입니다. 지난 3월부터 담당 공중보건의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부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철마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의료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주변에 약국과 병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의 유일한 의사도 떠난 셈입니다. 지금 대다수들이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노령 인구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공보의로 이래가지고 의료 처방이 안 되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련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장군 보건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의정 갈등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말 임기재 의사가 퇴직한 뒤 6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후임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보의까지 떠나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당장은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찾으면 간호사들이 기장군 보건소 의사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주 한 차례 진행하던 한방 진료를 2차례로 늘려 의료 공백을 메우는 상황입니다. 기사 안 나가면 정관대는 안 주고 이제 또 매지는 거고 팔성질이 나가려고 하면 교통상관없게 이하면 너무 좋아요. 그분에도 침만 주면 되지 뭐. 공보의 차출 기한이 연장되면서 오는 6월 중순까지는 자리가 비어 있을 예정.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조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도출해내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의원이나 이런 중간 입장에서는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좀 답답하죠. 의정 갈등이 길어질수록 의사 한 명이 아쉬운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도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를 두고 지역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면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부산은 이달 말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올해 안에 선도지구 지정은 어려워 보이는데 해운대구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과 삼본을 비롯해 신도시별 한 2개 구역 범위에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다음날 부산에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사적의 영역인데 정부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편의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포함된 상황, 국토부는 부산을 포함해 다른 지역도 선도지구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하다는 건데 부산은 당장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5월 말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빨라야 2026년은 돼야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올해 하반기라도 해운대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리모델링부터 이렇게 주민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동의율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동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에서는 꼭 지방에서 최우선적으로 신도시가 이 그린시티가 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야 된다. 부산의 노후 계획 도시를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정비해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부산. 사실상 올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에 배제된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시에도 제가 요청을 해서 해운대구청, 부산시가 같이 하는 TF를 만들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국토교통부는 제가 저희 주민들의 열망과 여기 상황을 잘 브리핑하고 잘 설명해서 또 주민들을 도와서 선도구역 지정되도록 제가 꼭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의 정비 지원 사업 역시 수도권 일극주의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해운대 그린시티의 변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23일 오전 8시쯤 부산민원 120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즉결 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식품 공장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지게차 리프트 위 팔레트에 올라 공장 천정 온풍기 점검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리프트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 부산시의회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초등 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양준모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정책 시행으로 돌봄 사업의 대대적 변화를 앞두고 담당 기관과 단체 간 첨예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돌봄의 혁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부산경남지원단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부산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100가정에 제공될 전통시장 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물품은 부산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통해 추천된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용도구 지역의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중리해변 연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용도희망 21은 지난 22일 세계 생물 다양성 보존의 날을 기념해 바다 쓰담 캠페인 연안 정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 30여 명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2일 고속도로에서 플라스틱 물탱크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지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물탱크.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차량 수리비 400만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이었던 물탱크는 누군가 싣고 가다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간 시간대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상의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한 데다 사고 원인이 고속도로 시설물이 아닌 만큼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책임 의무가 없음을 굳이 드린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사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은 108만여 건, 연평균 21만 6천여 건에 이릅니다. 또 이 기간 낙하물 관련 사고는 260여 건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원인 제공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해 차량을 밝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부터 일부지만 이런 낙하물 사고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 정부 보장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인적 피해에 한해서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사고부터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서 내가 어떤 데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피해 보상입니다. 낙하물 사고 보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는 낙하물이 도로 관련 책임기관의 과실을 입증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의 배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경동물원에 남아있던 사자와 백호랑이가 강릉 쌍둥이 동물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해 씨는 23일 지난해 문을 닫은 부경동물원에 남아있던 사자와 백호랑이가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강릉의 쌍둥이 동물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송된 사자는 갈비 사자로 알려진 바람이의 딸로 좁은 사육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등 정형 행동을 보였고 백호랑이도 심장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이 2024년 3개월 전망 자료를 통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로 나타났습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7월,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은 20%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여름철 평균인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경남 도내 장애 학생들이 기량을 발휘하는 제9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23일 창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과 지도자 등 모두 1,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보치아와 수영 등 육성 종목 4개와 디스크 골프, 배드민턴 등 보급 종목 7개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부산시가 23일 올해 본 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 2,627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396억 원 등 부산형 시민 행복 정책에 44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추가 조성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외에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가덕도 신공항 2단계 확장 마스터 플랜 수립 등에 48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합니다. 제45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23일 함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함안군과 대한축구협회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23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함안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